저를 찾아온 환자분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상해요. 저는 분명히 잘 지켜 먹었는데 이상하게 혈당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뭘 드시지 하고 유심히 좀 제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거는 실제 환자들이 드신 식단 사진을 찍어 올린 겁니다. 둘 다 식단은 아주 건강해 보이죠. 왼쪽이 생고기, 왼쪽이 고기, 고기에- 오른쪽은 뭐 한식. 좌측에 있는 거는 좀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그 왼쪽 거가 지금 보니까 막 버섯에 채소에 약간 마치 샤브샤브를 먹기 직전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니까 뭐 맵고 짜고 밥이 있잖아요, 밥. 근데 밥이 아까 현미밥인 것 같더라고. 현미밥. 그래도 저는 고기 쪽, 왼쪽 식단이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우선 정답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왼쪽이 더 아니죠, 거꾸로네. 놀라셨죠? 행복했는데. 왼쪽에 그 고기 있고 샤브샤브 같이 보인 그거를 드셨을 때 연속 혈당 측정의 피크가 169mg/dl밖에 안 되는데 오른쪽은 오히려 227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두 식단의 차이가 뭐냐? 둘 다 채소는 꽤 있구나. 네.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브샤브나 이런 거는 자극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양념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중화식.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탄수화물 양이 훨씬 이쪽에서 많이 먹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 2번 현미밥인데 왜 2번이 왜 저 좋은 식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현미밥은 굉장히 좋다. 네. 근데 많이 먹어도 좋다는 아니에요. 현미가 이제 여러 가지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얀 그 백미가 100g이면 탄수화물이 79g, 뭐 80g 정도 이제 되는데 현미도 77g이나 돼요. 큰 차이가 없네요. 거의 그 뭐 탄수화물 양에는 차이가 없는데 현미는 섬유질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섬유질이 있어서 분해돼서 소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크가 안 생기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래서 현미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20% 차이 난다. 탄수화물이 많다면 이제 고기를 조금 끊어야 되나요? 밥을 아예 먹지 말아야 될까요? 줄이는 거. 줄여야 되나요? 아니, 저는 진짜 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한국인 밥심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 샤브샤브면 다 끝나고 밥은 아니더라도 그 국수 삶아 먹어야 되거든요. 야채를 실컷 먹고 오히려 기름기 적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면 네. 난 든든해요. 네.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중간에 허기가 안 져요. 간식을 안 먹겠구나. 간식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과식하냐? 네. 빨리 먹어서 과식하는 거예요. 아, 그 뇌에 지금 나는 포만감에 왔어 이거가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안 되죠. 호로록 그렇죠.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숟가락을 놓는 거는 위가 늘어나면. 네. 또 하나는 음식물이 섭취가 돼서 머리로 가면 고안 먹어. 근데 음식물 생각해보세요. 먹어서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해서 흡수돼서 머리로 가려면 최소 15분은 걸리죠. 근데 여러분들 한 10분이나 걸리나요? 식사 시간이? 10분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위가 늘어나기 전에 숟가락이 안 놔지. 제가 한번 우선 식단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어떤 분 식단이에요? 잘했는데 네. 혈당이 거의 300이 다 되더라. 나도 대체 뭘 잘못했냐.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완전 식단이에요? 건강식 예. 아니에요? 방울토마토에 식사량이 너무 적은데요. 예, 왕처럼 좀 안 드신 거 작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많이는 못 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옆에 그림처럼 피크 혈당이 280까지. 오. 저기 뭐가 잘못된 떡입니다, 떡. 떡이요? 떡입니다, 떡. 떡이요? 밥 한 공기를 네. 두들겨서 떡을 만들면 얼마나 지겠어. 저게 컸네. 아주 넘죠. 그러니까 인절미 요만한 거 한 두세 개 드시면 밥 한 그릇 먹는 거라니까. 근데 더군다나 지금 야채류가 좀 적잖아요. 네. 방울토마토 몇 개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게 별로 없이 정제된 떡이 툭 들어오면 그냥 피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떡 때문에 올라가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체단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선 딴 거를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그렇게 덜 땡기죠. 그런데 밥이나 떡이나 빵 같이 완전히 탄수화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즉시 흡수되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그게 스파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어쩐지 힘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당장은 힘이 나는데 우리가 빚잔치 하는 거죠. 뭐. 그렇다면 이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 저희가 그 머리로는 들어서 알지만 그래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좀 기준을 대충이라도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그다음에 탄수화물 다 합쳐서 내 주먹. 탄수화물. 탄수화물만큼. 고기도 그만큼 먹어요. 네. 고기는 이렇게 해서 내 손바닥만한 거를 내 이만큼 두께로 먹어라. 그다음에 기름은 이렇게 해서 엄지손톱만큼. 그 정도를 뿌려서 기름지방. 요리를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아까 얘기대로 복부지방은 없어지고 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운동을 하면 근육도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점차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처럼 이제 골고루 천천히 잘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오히려 희소식 아니에요? 잘 먹으면 좋다니까. 아니 근데 나는 또 네. 내장 지방은 비만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이게 당뇨랑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당뇨병하고 비만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비만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내장 지방이에요. 네. 내장에 쌓인 지방이 간에 가서 차고 췌장에 차고 심장에 차고 근육에 차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포만감 있게 먹되 응. 균형을 맞춰서 잘 먹는 게 그래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엄청 훌륭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환자처럼 자기가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잠시 좋아져요. 그래 놓고서 그냥 조금 있다 보면은 또 나빠져서 오고 또 나빠져서 오고 꾸준하지 않으니까 네. 자꾸 들쑥날쑥한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주치의 주치. 명의라는 게 따로 없어요. 환자가 명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주치의를 꼭 옆에 끼고 같이 동반자처럼 그냥 평생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당뇨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게요. 네. 꾸준하게 내 노력으로 장기간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게 당뇨를 극복하는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화 바탕의 생생한 특강을 들려주신 윤건호 닥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병이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질병 당뇨. 이 평소에 당뇨를 막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신 소화기내과 양기영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앞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거 조절해서 잘 먹으면 된다. 순서 정해서 과식하지 말고 탄수화물 되도록이면 적게 먹고 그럼 다 배운 거 아닌가요? 예, 하산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그걸 우리가 몸에 딱 체득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과도한 지방 섭취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못된 식습관이 당뇨부터 비만까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네. 바로 우리 몸이 산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산성화라고요? 아니 산성비처럼 우리 몸이 녹슬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요? 비슷합니다. 몸이 산성화된다니까 뭐 이가 잘 안 되고 약간 겁도 많이 나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아요. 음식에 좀 비유를 하자면, 자, 네. 음식을 우리가 그냥 관리하지 않고 상온에 좀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썩거나 색깔도 산화되죠. 변하고. 네, 맞습니다. 음식도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가 되기 쉽고요. 곰팡이 등 각종 독성 물질이 생기면서 부패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몸도 바로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의 산성화는 결국 내 몸의 부패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몸이 부패되는 게 산성화되는 것이다. 좀 무서운데요. 예. 아니 어디가 썩어가고 있는 거야? 뭔가 보이지 그렇죠. 않는데. 이것을 인체 산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몸의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H, 산도를 말하는 거죠. 네.
먼저 수소 이온 농도를 구분하는 척도이자 이 산성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pH라고 하는데요. 크게는 그냥 뭐 중성, 산성, 또 알칼리성이라고 네네. 이렇게 구분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은 중성, 산성, 알칼리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니고 뭐 딱 중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빠 맛 좀 봐도 돼요? 산성이 신지 안 신지. 좀 적극성을 약간만 부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약간 예측과는 다르게 우리 몸은 pH 7.4 정도로 중성에 가깝긴 하지만 약 알칼리성에 해당합니다. 알칼리. 0에서부터 14까지를 보기 때문에 7.0이면 중성, 7.0보다 미치면 산성, 7.0보다 이상이면 알칼리성으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0.05만 산이나 알칼리로 치우치게 되면 약산성, 약알칼리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 몸의 이 pH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이것이 좀 산성 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바로 산성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 결과로 노화가 빨라지고 또 체내 세포가 파괴되면서 비만, 당뇨, 나아가서 심장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설명 들으신 당뇨는 물론이거니와 전신질환을 막고 싶다면 체내의 산성화를 막고 바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산성이라고 하면 산성비 또는 뭐 음식의 산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는 게 이렇게나 좀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 내 몸을 산성화시키는 이유가 안 좋은 식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으로 계속 들어오는 음식,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산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함유된 성분의 성질에 따라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나눌 수 있거든요. 네. 자,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되면 최종적으로 황, 인 이런 산성 물질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산성식품이라고 하고요. 나트륨이나 칼륨 등의 이 염기성 물질이 남으면 이것을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그러게요. 약간 음식을 예로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그렇죠, 그렇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밥, 빵, 면, 떡과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소화되고 나서 젖산을 남기고요. 또 달걀이나 두부, 뭐 고기 등 단백질 식품은 아미노산을 남기게 됩니다. 얘도 네. 산이네. 네, 또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육류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에 모두 산성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설탕이나 탄산음료, 유제품 등이 네. 모두 산성식품에 해당이 되고요. 알칼리성 음식은 없어요? 아닌 게 있어요? 있어요? 또 이와 반대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 등은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밥, 빵, 떡, 달걀, 두부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뭐 이게 다 산성식품이라니.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달걀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뭐 아메리카노 곁들이면서 혹시 이거는 딩동댕. 이것도 마찬가지 모두 다 산성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말씀하신 탄수화물이며 단백질 같은 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산성이라고요? 물론 중요하죠.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 중에서 산성 음식이 좀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다 필요하죠. 하지만 네. 산성식품을 먹는다고 우리 몸이 갑자기 뭐 먹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산성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산성비도 사실 그 산도가 약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처마가 녹슬고 네. 또 심지어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네. 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이 점점 산성화가 되고 pH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점 산성화가 됩니다. 아이고. 바로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산성 물질 배출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서 pH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산성화된 상태에서 산성식품 식단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산성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균형을 잡아줄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줄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셨는데 뭔가요? 체내 산성화를 막고 건강을 지켜줄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즙? 레몬즙 그거 산성식품 산 아닌가요? 아닌가요?